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한국 정치사를 단 10분 안에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정치 뉴스가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훨씬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주제 10분 만에 보는 한국 정치사 초보자를 위한 한국 정치 요약. 먼저 한국 정치의 출발점, 해방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는 해방됩니다. 하지만 바로 독립된 건 아니었죠. 한반도는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면서 분할 점령 상태가 됩니다. 이게 훗날 분단의 씨앗이 되죠. 당시 한반도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에 단독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같은 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네, 이승만입니다. 1공화국, 이승만 정권 1948만 1960. 이승만 정부는 반공, 즉 공산주의와 맞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고 전쟁 후에는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1952년에는 직선제 개헌, 1954년에는 4.4.5입 개헌으로 재선 제한 조항을 없앴죠. 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이 시위가 바로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고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립니다. 2공화국 장면 내각 1960만 1961. 4.19 혁명 이후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2공화국은 내각제, 즉 대통령은 형식적 존재이고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총리입니다. 당시 총리는 장면. 하지만 혼란한 정치, 불안한 경제, 군의 불만 속에서 오래가지 못했죠. 1961년 5.16 군사정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정치는 다시 군사정권 시대로 접어듭니다. 3공화국 4공화국, 박정희 시대 1963만 1979.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되며 민정으로 복귀합니다. 이 시기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같은 단어들 다 이때 나왔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독재로 흘러갑니다.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만든 헌법이었죠. 그 결과 박정희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1979년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당하며 사망합니다. 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만 1987. 박정희 사망 이후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이 틈을 타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습니다.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지만 군은 강경 진압을 선택했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이 비극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죠. 그 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어 5공화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1987년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공화국 민주화의 시작 1987년제.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가 부활하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비록 군 출신이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죠. 그 후 대통령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92년 김영삼 최초의 문민정부. 그는 금융실 명제, 하나회 해체, 전두환 노태우 구속 등 정치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외환위기 극복,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남겼죠. 2002년 노무현 개혁과 참여를 앞세운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고 탄핵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복귀했습니다. 2007년 이명박 경제 CEO 출신.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가 논란이 되었죠. 2012년 박근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당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출범했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검찰개혁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이 당선되며 정권이 다시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정치사의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정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단순히 대통령 이름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인들이 총칼로 정권을 잡았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엔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세금, 집값, 교육, 취업, 복지 모두 정치의 결과물이죠. 정치를 외면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정치사를 배우는 건 단순한 과거 학습이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한국 정치사를 이해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뉴스에서 육공화국이니 내각제니 하는 말이 나와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되시겠죠?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